단비를 뿌려줄 거라 기대했던 태풍 고니마저 그냥 지나가서 도내 저수지의 저수율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영농마저 차질이 우려됩니다. 익산 원광대학교 안에 간이정류장이 없어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까지 나서 간이정류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가 열리면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대회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치 경쟁력과 경기장 시설은 어떤지 집중 점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태풍 고니가 우리 지역에는 큰 비나 강풍도 없이 그야말로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어야 하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비가 절실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저수율이 평균 36%로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오죽하면 태풍에라도 기대해야 할 정도로 물 부족이 심각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김제와 정읍, 부안에 물을 공급하는 섬진댐. 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벌판처럼 잡초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만수위보다 25m가량 수위가 낮다 보니 이처럼 댐 지역 곳곳에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비가 예년 같은 기간의 50% 수준인 550여 밀리미터밖에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단비를 기대했던 태풍 고니마저 강수량이 평균 15밀리미터에 그쳐 섬진댐의 저수율은 12.4%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예년을 보면 10년 주기 한 번꼴로 이렇게 가뭄이 극심하게 오는데 대단히 안 좋습니다. 현재 도내 2,200여 곳의 저수량은 2억 4,600만 톤으로 저수율은 평균 수준의 절반을 밑도는 36%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농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어서 당장 농업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지만 겨울이 갈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농번기 때 물 부족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관정을 이용한 지하수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방류량을 조절하며 물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익산 원광대학교 학생과 주변 상가 주민들이 캠퍼스 안에 고속과 직행버스 간이정류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0년 넘은 해묵은 과제인데 운수업계에 이해가 갈려 아직도 평행선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원광대학교 정문 앞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고속과 직행버스 간이정류장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담도 크고 교통수단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원광대학교 안에 승강장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대학로의 상인들도 학생들의 요구를 반기고 있습니다. 수도권 출신 학생들이 편입이나 중도 포기로 대학을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하면 생업에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원대 학생들이 편려야 학생들이 원대를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원대 학생들이 있어야만이 우리 대학로가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운송업계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학교 들어오니까 만약에 정류장에 일이 들어와버리면 택시 손님이 완전히 학생들이 누가 타겠어요.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과 원광대 노조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원광대 안에 간이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익산 지역 사회 모두가 공동 운명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광대 간이 정류장 설치 요구가 올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어 익산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난 11일 관련법에 따라 전북특구가 지정 고시되면서 준비단을 발족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출범식 준비와 기술 탐색 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구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와 정책 제안 수렴을 위해 자치단체와 대학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회도 구성해 관련 기업 유치와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백제유적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유적은 대부분 후기 백제 시대 것들입니다.
서울의 한성백제를 비롯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유적들 상당수가 제외돼 있어 추가 등재 등을 통한 체계적인 백제 문화 정비가 당면 과제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적 87호로 지정돼 있는 익산 쌍릉은 무왕과 무왕비, 즉 설화로 유명한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선화공주는 미륵사 창건과 관련성이 높아 설화를 스토리텔링할 경우 쌍릉도 중요 유적으로 떠오를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일본 호류지의 본존불과 광배무늬가 비슷한 익산 연동리의 석조 열애좌상은 일본 불상에 영향을 준 귀중한 자산입니다. 익산 입점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유물 등 전라북도 내에만 백제 관련 유적과 유물이 17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유적은 모두 이번 세계유산 등재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보건 문제와 이 주민과의 어떤 그 활용 문제, 그리고 문화관광 차원에서의 어떤 활용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발굴 작업이 한창인 서울의 몽촌토성. 백제 초기 수비 역할을 한 토성으로 지난 2013년 발굴을 시작해 도로와 집터 등 중요 유적이 드러났습니다. 한 성은 기원전 18년부터 500여 년 가까이 백제의 수도였지만 이번 세계유산 등재에서는 통째로 빠졌습니다. 사실 웅진기하고 사비기보다도 더 오랜 기간 동안 그 백제의 수도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백제 유적지구의 완성을 위해선 초기 도읍인 한성 백제까지를 하나로 잇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그리고 방이동, 석촌동 고분군을 하나로 묶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 익산, 그리고 공주, 부여, 서울을 엮어서 역사 유적지구로 해서 관광벨트화하고 상호 시너지효과를 내야겠다. 백제의 유적이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만큼 백제가 남긴 유적과 문화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또 세계유산 추가 등재를 폭넓게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는 농산물 제값받기 정책의 하나로 앞으로 5년간 인센티브 125억 원을 제공해 현재 12% 수준인 계약 재배 비율을 30%로 끌어올려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산물 공동작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거래 시에 농가가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교섭력 확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가 돼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발생했지만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작년 말 현재 4,700억 원에 이릅니다. 생명보험업계는 이에 따라 권역별 휴면보험금 안내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휴면보험금 조회 메뉴를 만들어 고객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포츠는 이미 거대 산업입니다.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가 한번 열리면 지역 경제가 들썩일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스포츠 대회 유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집중보도, 먼저 고차원 기자입니다. 모텔 등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는 전주의 한 유흥지구입니다. 3355 무리진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전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수영대회와 사이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에서 숙박을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선수단 때문에 이곳 모텔 단지는 웃돈을 주어도 빈 방을 구하기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냥 좀 많이 비싼 데는 10만 원 이상 달라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저렴하게 구한 편이긴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르스 여파에 울상을 지었던 인근 음식점들도 때 아닌 대목을 맞았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완전 사유가 받아가지고 약간 도내에서는 매년 50여 차례 전국 규모 스포츠 엘리트 대회가 열리는데 선수와 코치진뿐 아니라 함께 따라온 학부모, 그리고 대회 심판과 임원까지 이들이 자고 먹는 데 쓰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지난 한 해 스포츠 엘리트 대회 유치로 거둔 경제적 유발 효과는 35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 자치단체들의 스포츠 대회 유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모 자치단체에서는 레슬링대회를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수억 원의 돈을 지원을 하면서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를 하고 있고, 자연 경관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만큼이나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 소득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어제 전주시의 국가대표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유치 실패를 지적했는데요. 이처럼 기반 여건이 취약해지면 정작 전라북도의 스포츠 마케팅 효과는 오히려 거꾸로 가야 할 상황입니다. 이어서 박찬익 기자입니다. 전국 학생 사이클 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주 사이클 경기장. 트랙 안쪽에 시멘트 바닥이 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곳곳이 갈라지고 패여 관중이 볼만한 장소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다른 데 기자님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하고는 정말 부럽다 할 정도로 너무 안 좋아요. 이 경기장은 10년째 해마다 전국 학생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지난 1991년에 지어진 뒤 13년 전 단 한 차례 보수한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은 매년마다 하지만 노면이나 경기장 시설은 아주 낙후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2018년 전국체육대회를 전라북도가 개최하는데도 사이클 종목은 타 지역에서 치러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개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최를 나중에 개최할 것 같습니다. 역시 10년 전부터 매년 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전주 완산 수영장도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은 탓에 사람과 차들로 대회 기간 내내 북새통을 이루기 일쑤입니다.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고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 대회를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좋은 경기장이 생기면 대회뿐 아니라 전지훈련장으로 쓰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선수와 팀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라고 조언합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 지금이라도 과감한 시설 투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박찬웅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AFC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후반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현대가 이 시각 현재 일본 간바오 오사카와 득점 없이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현대는 이동국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만 상대팀의 수비에 막혀 고전하고 있으며 2차전은 다음 달 16일 일본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원시 대강면 월계마을 인근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1.7m 크기의 석불입상이 발견됐습니다. 남원문화원은 이 석불입상이 남원 지역 불상의 계보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남 좌도농악을 대표하는 필봉농악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이미지벽이 설치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